2024년 12월 28일 두 번째 강의는 미국 금리를 내리려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이요,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있어요.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미 대선 확정 부근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왜 올라갔는데 라고 하면, 최근에 FRB에서 했던 걸 참고하면 좋습니다. FOMC가 지금 무엇이라고 했냐면, 트럼프 정책이 불확실해.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가 돼.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빨리 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세금 감면. 기업의 세금, 개인의 세금을 감면해서 실질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를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세금을 감면하니까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죠. 무역 관세. 우리 말 안 들으면 관세를 때릴 거야. 중국한테도 60% 때릴 수 있고, 멕시코, 한국 다 관세를 우리 의도대로 높일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물가 상승에 관련된 거고요. 인프라 지출도 좀 늘릴 거야 라는 것도 물가 상승에 관련된 거고요. 이민 정책을 타이트하게 해서 미국에 공급되는 이민 인구도 관리할 거야 라고 하니까, 결국은 인건비가 오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조만간 1월부터 공공연하게 세금이나 관세, 인프라, 이민 다 하니까 너무 불확실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속도를 좀 늦추고 지켜봐야 돼. 금리를 지금 낮출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금리는 그래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미국에 돈이 들어가고, 미국에 돈이 들어가면 강달러잖아요. 강달러면 우리가 알지만 무역수지 개선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달러가 된 것 자체가 10%가 강달러가 되면요, 관세이나 10%한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달러가 돼야 되고 금리가 낮아져야 트럼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경감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지금 보시면, 1974년도에 사우디가 원유 대금을 달러로만 결제하는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고 나서 이제 사우디랑 미국은 공생 관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또 2010년도 때 미국의 셰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경제성을 갖고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오히려 수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우디도 증산을 통해서 셰일 회사들하고 맞붙었고, 그 과정에서 유가가 폭락하게 됐고, 그 폭락을 발판으로 또 전 세계가 발전하게 됐죠. 그게 201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이후에 셰일 회사들이 리그를 감소시켜서 생산량을 줄이고 유가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규제 완화나 지원을 통해서 미국은 셰일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고 우방국들한테 사가라고 요청하고 있죠. EU든 한국이든 다 사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또 중동하고의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에너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AI가 단기간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에너지 시장을 급변시키고 있죠.
그래서 원자력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석유, 가스를 수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안에 머무르는 가스들이 양이 줄어드니까 미국 가스 가격은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는 많이 생산될 거다라는 건데요.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1974년도에 미국하고 사우디가 협약을 맺들어서 페트로달러를 했잖아요. 그런데 페트로 위안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견제하는 거죠. 견제하니까 오히려 미국은 더 강하게 사우디를 압박하는 거죠. 사우디하고 중국은요, 최근 들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통화 조합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원유도 많이 수입해 가는데요. 작년도에 원유가 왜 줄었냐? 이것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께 많이 들어갔죠. 중국으로는 러시아께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사우디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요, 재밌는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화학이 지금 안 좋은데요. 화학이 안 좋은 것은요, 중국이 에틸렌 밸류체인을 갖다가 증설했잖아요. 대규모로 증설했죠. 또 미국이 고금리가 됐잖아요. 고금리가 되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줄어들고 특히 중국이 줄어들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됐죠. 수요단이 약해져 있고 생산은 많이 늘렸고 또 고유가니까 원가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프레드를 먹는데 앞뒤 단에 스프레드를 먹잖아요. 이렇게 화학회사들이나 정유회사들은 먹게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뒷단에 수요가 약해서 못 올리면 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원재료가 떨어지고 수요가 좋아서 판가는 올라가는 이 그림이 제일 좋은데 원재료, 유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요단이 약하니까 화학회사들은 어렵고 중국이 증설을 많이 했고 고금리로 중국의 경기도 좀 안 좋았고 이거 외에도 하나가 더 있었죠. 뭐냐면 러시아의 에너지를 규제하니까 러시아가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으로 들어간 원유가 우리나라가 사우디에서 사오는 원유보다 훨씬 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화학이 월등하게 가격 경쟁과 규모의 경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몇 달러씩 차이가 났다고 하잖아요. 보통 한 7% 정도?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7% 정도 싸게 원가를 사왔다는 거죠. 7%면 사실 정유회사나 화학회사 이익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나오면 러시아를 규제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좀 원활하게 원유를 세계적으로 풀다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싸게 사오기가 어렵죠. 어차피 똑같이 사우디나 러시아에서 사올 테니까요. 그 국제 가격대로 사올 테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중국의 원가 경쟁에서는 좀 우리가 손해봤던 것을 많이 하고, 그 다음번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중국도 소비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의 ECC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NCC, ECC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나프타 크랙이 있고 에틸렌 크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ECC가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가스 베이스가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도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트럼프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레이를 통해서 공급됐던 가격이 여기 격차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전에는 똑같은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말레이를 통해서 중국으로 간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가격, 그러니까 ECC의 원가는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가 올라가니까 ECC하고도 우리가 경쟁력을 회복하니까 결국은 ECC, NCC가 다 크랙이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에틸렌 크랙하고 나프타 크랙을 보시면 둘 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다 나오는데 그 ECC는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에틸렌 계열이 많이 나오고 프로필렌 계열이 좀 적게 나오고 뒤쪽에 무거운, 그러니까 C2, C3, C4, C6 이 밑쪽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NCC는 밑에 게 좀 많이 나오죠. 대신에 에틸렌이 좀 적죠. 하지만 에틸렌도 경쟁하는 거니까 결국은 ECC가 가격을 좀 잃으면 에틸렌 쪽에서도 괜찮고 프로필렌 쪽에서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를 보면서 우리 화학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석유협회 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석유협회 가면 이 회사하고 품목별이 다 나오고 이 앞뒷단이 스프레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들은 우리가 리포트에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총 개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정책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의 산업에서도 구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금리가 내려가는 것들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프레드가 다 나오잖아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업체들 스프레드들이 나오니까 스프레드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온다라는 게 아니라 잘 살펴봤다가 그런 시기가 구조화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그런 환경들을 보시면 그것들이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 이익은 개선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 수출하니까요. 환율과 상관없이 수출할 수 있겠죠.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달러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어서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일순간이라도. 그래서 꼭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화학도.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에서 수혜 종목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